오시는 게 괜찮으셨어요?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오는 사람 없었어요. 간만에. 그 사람 많았는데. 또 여기 많이 왔어요. 무슨 말도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 비가 눈이 비가 된 것 같아요. 요구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리프 까나페 30분 안에 완성하셔야 되고요. 요구사항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 후 미르포아를 넣고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시오.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 사용하시오. 식빵은 직경 4cm 정도의 원형으로 하고 시리프 까나페는 4개를 제출하시오. 꼭 4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서 슬라이스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BLT 샌드위치 158부터 BLT 샌드위치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샌드위치고요. 빵은 구워서 사용하시오. 토마토는 0.5cm 정도의 두께로 썰고 베이컨을 구워서 사용하시오. 완성품은 4조각으로 썰어 전량 내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면 두 개 다 그렇게 팔 일이 많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계란을 잘 삶으셔야 돼요. 계란을 그냥 삶아도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미리 삶아놨어요. 근데 그냥 삶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삶고 있거든요. 물을 계란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약불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오도록 삶아야 되기 때문에 계란을 삶을 때 굴릴 거예요. 잠깐 지급재료에 식초가 없기 때문에 식초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소금은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셔도 되고, 왜냐면 계란을 이제 찬물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넣고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계란을 계속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계란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물을 계속 건드리면 계란이 안에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건드려 주시면 계란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식초가 있으면 식초를 넣어주시면 계란 흰자가 바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뭐 살짝 깨져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계란이 우리가 식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삶으셔야 해요. 처음에 약불, 그래서 지금 온도가 처음에 아직 온도가 안 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살짝 온도가 올랐을 때부터, 그러면은 노른자보다 흰자가 익는 온도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자 먼저 익을 거예요. 그러면 흰자 먼저 익어서 노른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근데 아직 물이 조금 차갑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미르포아에 들어가는 양파, 당근, 샐러리는 채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시다가 저거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근은 색초 당근이긴 하지만 껍질 벗겨서 사용하세요. 이거 살짝 이제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손이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온도가 낮은 데서 돌리시는 거는 계란 흰자가 익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잠깐 따라하시고. 근데 계란은
뜨거운 물부터 넣으면 계란이 깨질 위험이 커요. 냉장고에서 넣으면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물부터 넣는 게 맞습니다. 찬물부터 넣어서 약불에서 은은하게 계란 깨지지 않게 하셔야 되니까. 계란을 절대 치지 마시고요. 물이 회오리 치면서 돌아갈 수 있게, 계란이 깨지지 않게. 계란만 동글동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3분 이상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꽤 오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계란 흰자가 어느 정도 익어서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골고루 익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여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러면 가운데 없으면 실격이에요? 아니요. 실격은 아니지만, 그러면 계란 흰자가 만약에 계란 흰자 쪽에 얇게 이렇게 노른자 자리 잡았으면 계란을 이렇게 슬라이스 할 때 얘가 계란 흰자가 잘릴 거예요. 그럼 점수가 깎이겠죠. 실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노른자가 가운데로 딱 와서 자리 잡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해보니까 그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깥쪽이 아닌. 그래서 계란 흰자가 잘리지 않게끔. 이거는 계란만 잘해주시면 다른 거는 쉽습니다. 계란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약불에서. 그리고 나서 10분 12분 정도 삶을게요. 푹 삶아야 되니까. 12분. 만약에 계란이 건드리시더라도 살살 건드리시는 거는 얘가 안 깨질 테니까 괜찮은데, 세게 건드리시다가 얘가 깨지면 시험장에서 다시 안 드려요. 그때는 다시 안 드려요. 시험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드리지 않으니까. 시험 시작하시기 전에 계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세요. 금이라도 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흰자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꼭 확인하시고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회오리 쳐가지고 술안 만드는 거 아세요? 술안. 물 이렇게 회오리 치고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물 냄비에 3분의 2 정도 넣으시고요. 식초 한 큰술 정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계란 하나 깨가지고 그대로 넣으시면, 이렇게 회오리 치면 얘가 술안이 딱 완성이 돼요. 왜? 우리 양식에 그 브런치로 유명한 에그 베네딕티드 먹을 때 술안이 나오거든요. 거기 위에 올라가는 그 계란처럼. 온도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멈추시면 노른자가 자리 잡아버릴 수 있어서 계속 저어서 계란이 움직일 수 있게. 얘는 계란 삶는데 시간이 다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하고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어서. 그리고 BLT에서는요, 식빵을 잘 구우셔야 돼요. 식빵을 잘 구우셔야 빵을 잘랐을 때 눌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양식은 한식보다 칼이 잘 들어야 합니다. 샌드위치, 우리 햄버거도 마찬가지지만 BLT 같은 경우는 빵이 많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르고 나서. 그래서 얘는 칼이 잘 안 들면 빵이 완전히 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칼을 꼭 갈고 가셔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얘는.
기포가 안 올라와서 좀 빨리 하려고 전 지금 불을 중불 정도로 올렸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좀 할 일이 없어서 얘 온전히 신경을 쓰실 수 있겠지만 뭐 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좀 손 많이 가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런 메뉴 나오면 좀 이거에 신경 쓰기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2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만 하고 재료 문제. 그냥 얇게 채 써시면 돼요. 얇게 채 썰어서 새우 데쳐서 이거 버릴 거예요. 새우를 맛있게 데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섬유유지 이거 손으로 하시는 분 계신데 손으로 하지 마세요. 칼로 하셔야 돼요. 칼로. 그냥 하는 척만 하세요. 하는 척만. 못 하시겠어도 하는 척만 칼로. 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우 데치는데 들어가는 양파, 당근, 샐러리 사이즈 없습니다. 그냥 얇게만 썰어주세요. 레몬 즙 짤 거예요. 짜고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새우 데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새우 내장 제거. 머리랑 껍질 전부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장 제거만. 여기서 내장 제거가 잘 이루어져야지 완성품 만드셨을 때 새우를 반을 가를 거거든요. 그때 얘가 깨끗하게 나와요. 내장이 있으면 지저분한 게 나옵니다. 그때 제거하시려고 하시면 지저분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마디 넣으셨는데 없으면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빼내셔도 되는 거니까. 이쑤시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새우 쓰는 거 많아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베이컨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반만 자르시면 됩니다. 많이 자르실 필요 없으시면. 여기 까나페에 들어가는 빵을 자를게요. 일단 4등분. 동일한 크기로 4등분 하셔서 동그랗게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 가시면서 동그랗게 만드실 거예요. 한꺼번에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름 4cm 정도. 앞뒤로 돌려가면서 자르셔야 정확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하시면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서리 먼저 자르시고 조금씩. 되도록이면 테두리 진한 색깔은 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다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남기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라버리시는 게 맞아요. 빵은 4cm가 됐는데 계란이 만약에 4cm가 안 됐어요. 그러면 빵은 그대로 4cm 가시고요. 계란 안 된 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리 한식에서도 표고 길이 안 맞으면 그대로 가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계란 사이즈 안 맞는 거 맞추실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빵은 내가 사이즈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cm가 조금 넘든 조금 안 되든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빵의 크기가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빵의 크기가 더 들쭉날쭉한 게 4cm 안 되는 것보다는 점수가 더 깎일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물론 4cm가 안 되면 점수 깎이겠지만 들쭉날쭉한 게 점수가 더 많이 깎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하게. 파슬리 찹. 파슬리 찹 아니에요. 여기 찹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찹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시림프 까나페 위에 올릴 거예요. 그냥 찹하시면 안 돼요. 절대. 케찹 한 큰술, 반 작은술 정도 아니 2분의 1 큰술 가져가시고요. 레몬즙 반 작은술, 소금 흰후추, 소금 흰후추, 쉬림프 까나페 위에 케찹이 살짝 올라갈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레몬즙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질게 하지 마세요. 살짝만. 반 큰술에 레몬즙은 반 작은술 넣어주시면 돼요. 토마토 0.5cm 정도의 두께로 써세요. 오늘도 제가 썰어 드릴 거긴 한데 시험장 가셔서 0.5cm 정도의 두께로 써시고 물기 제거, 여기에 소금. 이건 꼭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는 검은 후추. 재료 목록이 있어서. 이거 안 하신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재료 목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씁니다. 얘가 아직 안 됐긴 하지만 절대 시험장에서 불 2개 쓰시면 안 돼요. 저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빨리 시작하시니까. 빵 구울 거예요. 일단 쉬림프 까나페에 들어가는 빵 먼저 구울게요. 옆에 시험장 가셔서 옆에 불이 놀고 있어도 절대 2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쉬림프 까나페에는 버터를 바를 거고요. BLT 샌드위치는 마요네즈를 바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버터가 저도 냉장고 안 넣었지만 아직 말랑말랑하지 않잖아요. 잘 안 발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울 때 발라주셔야 돼요.
살짝만 구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한 번씩 돌려주세요. 구워졌다는 느낌이 그냥 들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서 양식하실 때는 팬이 조금 큰 게 좋은 게 빵을 한꺼번에 2개를 구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팬이 큰 편이 아니라서 하나밖에 못 구워요. 그리고 빵에 이물질 묻지 않게, 타지 않게 붓기 위해서 이제 내려놨고요. 버터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얘가 버터가 잘 안 발릴 거예요. 뜨거울 때는 그나마 이렇게 발라질 수 있으니까, 뜨거울 때. 뭐든지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도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 가셔서 도구로. 아직 괜찮아. 얘 테두리에 탄 게 많아서 선생님. 이거는 빵을 정말 잘 구워주셔야 되는데 색깔이 살짝 나는 건 괜찮은데요. 얘가 빵에 수분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겉이 까칠까칠할 정도로, 그래야 빵이 완벽하게 잘 구워져야지 잘랐을 때 눌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오래도록 약불에서 오래도록 구워주셔야 돼요. 그게 BLT의 포인트예요. 아마 BLT에서 시험 감독관이 볼 거는 빵을 얼마나 잘 구웠는지를 보실 거예요. 시간이 30분이잖아요. 별로 할 거 없는데 시간을 30분씩이나 줬다라는 건 빵을 잘 구워야 된다는 거. 근데 빵이 덜 구워졌어도 가장 중요한 건 칼이 잘 되면 빵이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잘 갈아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칼을 잘 갈아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 한식은 중간 정도만 갈려도 상관이 없지만 양식은 안 그래요. 새우 데칩니다. 새우 데치실 때 물 반 정도 넣으시고요. 물 끓지 않았을 때 양파, 당근, 샐러리 다 넣으시는 거예요. 양파, 당근, 샐러리 다 넣으시고 레몬즙 아까 짜고 남은 거 같이 넣으시고, 물이 끓으면 그때 새우를 넣으시면 됩니다. 계란이 중요한 건 얘도 예쁘게 까져야 돼요. 우리 그동안 다지는 거야 뭐 예쁘게 안 까져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슬라이스해서 그대로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란이 예쁘게 안 까지면 되게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완성품이.
계란 까실 때 막 까지 마시고 천천히 달걀 흰자 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로 4조각 만드시는 거예요, 슬라이스. 센치도 중요하겠지만 센치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4조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저는 가운데 안 왔지만 잘리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로. 그리고 계란이 묻으면 흰자가 지저분해지니까 닦아가면서. 예전에는 에그 커터기를 가져가셨는데요. 그게 이제는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품목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다 자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나눴는데 뭐가 잘못돼서 계란 흰자가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계란 노른자가 없어요. 없는 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만드세요. 여기 파요 가운데. 계란 노른자 넣어요. 만들어서라도 넣어야지. 남은 거 여기다 이렇게. 이건 하나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꼭 하셔야 돼요. 계란 흰자만 있는 거 그냥 올리시면 안 되고 노른자가 있는 걸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파서 계란 흰자를 노른자를 가운데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라도 꼭 하셔야 돼요. 자르시다 보면 그러실 수 있어요. 계란 노른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그러면 이제 이제 얘만 되면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양상추 물기 제거하시고, 마요네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마요네즈 그냥 그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물기 제거 확실하게. 빵 굽는데 시간이 저보다 더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끝내려고 조금 빨리 꺼내고 있는데, 지금 저 아예 약불에서 하니까 지금 불 켜져 있거든요. 여기 약불에서 하니까 얘가 타지 않고 구워지긴 했어요. 근데 더 구워줘야 돼요, 지금 이거보다. 양쪽에 색깔 좀 나요.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한 번씩 만져볼까요? 돌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게. 양쪽에 색깔 안 나는 게 좋죠, 선생님. 만약에 색깔이 난 거는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색깔 안 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색깔이 났다면 가운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근데 얘보다 더 구워줘야 돼요. 까슬까슬한 정도가 얘보다 더 구워져서 바삭바삭하게. 지금 얘가 끓기 시작하니까 껍질하고 저기 머리 그대로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데치시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껍질 벗기시면 안 돼요.
새우 다 익으면 찬물에 헹구지 마시고요. 껍질 제거. 바로 하시면 뜨거워요. 꼬리까지 다 떼시는 거예요. 안 뜨거워 보여서 만졌지? 뜨겁다니까. 아니 식빵 만들어. 아, 식빵? 응. 나는 새우 만질 줄 알고. 내가 이거 만지고 있으면 안 뜨거운 줄 아시더라고. 뜨거워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게 좋아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빨리 식히겠다고 하시면 새우에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수가 살짝 깎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내셔야 될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 감사하고 나서라도 심사위원이 안 보면 좋겠지만 심사위원이 100%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샌드위치 빵 굽는 정도가 카나페보다 더 세게 구워야지. 네네네. 까나페는 그냥 살짝만 구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쟤는 더 이상 자를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나갈 건데 샌드위치는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는데 제가 제대로 안 구워져 있으면 빵이 눌려요. 우리 새우 튀김 하실 때는 프렌치 프라이즈 시림프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칼집을 넣었어요. 그쵸? 등에다 칼집 넣을 거예요. 등에다가 칼집을 넣고 다 자르지 않습니다. 끝에 살짝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 이렇게. 80%까지 잘라야 돼요? 80% 이상 자르셔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끝에 살짝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란 먼저 올리시고, 계란이 작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케찹 여기 사이에 살짝만, 머리랑 꼬리 사이에, 몸통 쪽에. 이렇게 놔주시고, 파슬리 절대 참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슬리가 너무 크면 안 예뻐요. 그래서 조그만 크기로 잘라서, 줄기도 다 떼어내고 잎만. 파슬리가 너무 많이 남았다 싶어서 올리고 싶으시면 여기 가운데 잎 떼고, 줄기 떼고, 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안 올리셔도 되지만 시험장 가시면 파슬리가 분명 많이 나올 거예요.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근데 안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만 내셔도.
마요네즈. 조금 색깔이 난 거는 가운데 들어가면 되고요. 색깔이 좀 안 난 거는 겉에. 지금 아직 이쪽이 안 구워지긴 했는데 제가 빨리 베이컨 구우려고. 이쪽이 훨씬 잘 구워졌어요. 이렇게 구우셔야 돼요. 그 느낌이 다르죠 아까랑 선생님. 완전 굴럭거리게. 그쪽이 더 바삭하게 구워진 게 더 두툼하게 느껴지시죠? 예. 베이컨 구워야 돼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요. 얘가 베이컨이 좋은 게 아니라서 식용유 좀 둘러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너무 타버려서. 여기가 훨씬 두껍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구워주셔야 돼요. 양쪽 다. 이렇게까지 안 구우시더라도 빵 칼만 잘 들면 잘 잘리니까. 마요네즈 발랐어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빵은 양쪽에 다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가운데 넣고 또 양상추.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빵 덮어요. 이렇게 덮어서 시험장 가셔서 얘를 먼저 끝내고 이제 그 다음 거 하셔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면포에다가 얘를 감싸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감싸서 얘가 서로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접시에 이렇게 받쳐서 다른 접시 하나 또 올리고 이렇게 살짝 너무 무겁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떨어지지 않게 좀 접착 이게 붙여 있을 시간을 좀 주시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자르기도 좀 편하실 텐데 시험장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꼬지를 준비해 가셔서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가운데에 꽂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군데 꽂아 주시고요. 테두리 먼저 자릅니다. 테두리 자를 거니까 굽기 전에 테두리를 잘라놓고 빵을 굽겠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자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두리를 자르시는 거고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빵을 누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빵에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빵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삼각형 모양으로 톱질을 하셔야 돼요. 빵 싸실 때 톱질 하셔야 돼요. 그냥 쭉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빵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얘가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꼬지를 놓고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꼬지 꼭 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